자, 26번째 시간 투부동사의 부사적용법. 자, 투부동사 동사 앞에 투가 나오는 형태의 마지막 해석법 정리입니다. 자, 부사적용법 우리 앞에서 우리 뭘 봤니? 명사, 형용사 봤습니다. 명사는 하기 하는 거, 형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하는 명사. 부사는요, 이거는 뭐 굳이 정의 내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정의 내려면 명사 이외 수식. 원래 부사가 명사 이외로 수식하니까. 여기 이제 부사의 정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 투 동사가 명사 이외로 수식한다고. 투 동사가 명사. 예를 들어서 막 이거 투 동사가 나오잖아. 이 투 동사가 뭐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투 부정사가 명사 이외, 이게 동사, 형사, 부사, 명사 이외잖아. 명사 이외를 수식할 때 이 투 부정사를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러고 해석은 다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게 동사 앞에 투가 나오면, 이렇게 투 동사가 나오면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기 위해서라고 딱 떨어지게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so as를 붙이면 돼요. so as to 동사 나오면 무조건 하기 위하여. 또 in order to 동사 나오면 무조건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더 길지만 이것보다 이게 쉬운 해석.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니. to 동사는 뭐 동사하는 거, 동사하기 위하여, 동사에서 동사하다니, 동사할, 동사하는 다 되지만 so as to나 in order to는 앞에 so as와 in order만 붙으면 뜻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하기 위하여. 그래서 길어진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길어지면 해석이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 EX 보죠. 진수는요, goes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3인칭 단수라서 ES 붙었죠? 뭐 하기, 자, to study 뭐죠? 진수는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수는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키구차는 올리브로 갑니다. 뭐 하기, SI 성일을 IS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IS가 아니에요. SI에 SI 성일쌤을 만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to meet이죠.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 이렇게 붙어서 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가지는데 보통 이제 뭐 가다, 오다, 그죠? come은 오다 의미지만 주체가 바뀌면 가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o, 가다, come, 가다, 오다. 동사하기 위하여 가다, 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go나 보통 come이 올 때 to 동사가 보통 하기 위하여, 목적이라는 얘기는 하기 위하여로 주로 해석이 된다는 거. 하기 위하여라고 주로 해석이 됩니다. to 동사가. 그 다음에 이유, 원인의 to 부정사입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쫙 나옵니다. 감정. 슬픈, 행복한, sorry, 유감인, glad, 기쁜 앞에서 봤죠. angry, 화난, 그죠? sad, 슬픈.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to 동사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기뻐, 슬퍼, 행복해, 화가 나! 이렇게. 희구처는 행복해. 난 행복해. 이소라의 행복해. 키구처는 행복합니다. 그녀를 만나서. 왜 행복한데?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to 동사는 뭐뭐 해서. 만나서 행복하다. 나는 sad, 슬픈이죠.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to 나오죠. lose는 잃다라는 뜻입니다. 잃다. 잃어버리다. 잃다. rarely 지갑.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슬프다. 이 말이죠. 해서 이유 원인, 행복하고 슬픈 이유 원인으로 해석한다는 거 띵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정법 어떤 게 있나 좀 더 보죠. 자, 판단의 이유 아까 안 했던 거죠. 판단이 이유니까 그냥 뭐 판단 신경 쓰지 말고 이유 원인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must가 임에 틀림이 없다. must가 뭐야? 임에 틀림이 없다. cannot이 뭐뭐 일리가 없다. must가 뭐야? 임에 틀림이 없다.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답니다. 자, to 동사 나오죠. 뭐뭐 하다니 뭐뭐 임에 틀림이 없어. 뭐뭐 일리가 없어. 이유니까 뭐뭐 해서 하니까 뭐뭐 임에 틀림이 없어. 뭐뭐 일리가 없어. 이래도 사실 큰 차이는 없죠. 자, 키워터는 must 임에 틀림이 없다. 저 kind 친절함에 틀림이 없다. old lady. 자, 나이 든 숙녀 즉 할머니를 도우다니 할머니를 도우니까 이래도 되죠. 그냥 하니까 이유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판단 이유라고 따로 하지 않아도. 자, 키워터는 친절함에 틀림이 없다. 할머니를 왔으니까 이러면 되죠. 이유로 해야 되고 할머니를 도운 것을 보니 이래도 됩니다. 그냥 앞에 판단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원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쁘고 슬퍼 이렇게 도왔으니까 친절함이 틀림이 없어. 선생님은 어리석을 리가 없다. stupid 어리석은 stupid 뭐죠 이게 어리석은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한 것을 보니 어떻게 또 이유면 그냥 통과했으니까 이러면 되죠. 통과해서 어리석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합니다.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딴딴딴. 자, 감정을 나타내든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to 동사 나오면
이렇게 감정을 가진, 이렇게 판단한 뭐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그래서 뭐뭐 해서 하니까 슬퍼, 기뻐, 임에 틀림이 없어, 일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거는 cannot be. cannot be가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이 있네요. cannot이 일리가 없다는 뜻이 있네요. 할 수 없다 말고 일리가 없다. 아, 그렇구나. exam은 시험이고 패스가 통과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고 결과 정도 하나 더 남았네요. 자, 결과. 투부정사의 결과는 해석을 외우지 않으면 도대체 해석하기 어려운 게 결과입니다. 이걸 뭐 무의지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고 살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그리고 뒤에 to 동사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grow up 첫 번째 자라서, 두 번째 live 살아서, 세 번째 wake up awake 깨어나서 뭐죠? 동사 하게 되다. 이렇게 동사 하게 되다. 자라서 살아서 깨어나서 동사 하게 되다. 어떻게? 이런 게 살짝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라서, 그죠? 그리고 자라서 to be 되었다. famous singer, 유명한 singer, 가수가 to be 되었다. wake up, 깨어서 되다. 위대한 scientist, 과학자가 되었다. 깨어나 보니까 위대한 과학자. 어제 저녁 때 뭔가 발명을 했어요. 어제는 개무시당했는데 오늘 딱 깨어나니까 갑자기 내가 위대한 스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녀는 깨어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즉 깨어나 보니 그제서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깨어날 리는 없죠. 살아서 90이 되었다. 설마 90이 되기 위해서 살겠니? 야, 드디어 90이다! 그죠? 이상한 할머니죠? 자, 살아서 90이 되다죠. 그래, 살아서 90이 되었다. 살아서 90이 되었다.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형사부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형사부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동사하기에 형용사한 부사하게 이렇게 해석해줘요. 자, 밑에 보자. door, 문은요. 그 문은 was 이었다. difficult, 어려웠다. 뭐 하기에 to close. difficult가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야. 니언으로 끝나죠. 형사를 to close로 꾸며주죠. 그 문은 어려웠다. 뭐 하기에 어려웠는데 닫기에, 뭐 하기에라고 해서. 자, 선정이는 smart enough. 충분히 smart, 똑똑하다. 자, smart가 똑똑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충분히. the problem, 그 문제를 to solve, 풀기에, 해결하기에 충분히 똑똑한. 풀기에 충분히 라는 부사를 꾸미네. enough이 부사죠. 충분히. enough은 누구를 꾸미니? 똑똑한. 충분히 똑똑한. 형사를 수식하니까 enough은 부사. 다시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한. 이건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형사 나왔으니까 이들 한번 적어줄게. 이들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enough to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아까 enough to 동사는 했습니다. 동사하기에 충분히. 동사하기에 충분히 형산. 동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부사하게. 자, 이게 마지막이죠. 자, 해석을 쫓고 마무리하죠. 자, 해석을 쫓고 마무리합니다. 동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부사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끝냈네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있었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뒤에 그 감정의 이유 동사 하다니. 세 번째 판단 must be, cannot be 나오고 뒤에 to 동사. 그죠? 뭐뭐 해서 하다니 기뻐, 슬퍼, 화가 나, 뭐뭐 임에 틀림이 없어, 뭐뭐 일리가 없어. 그래서 묶어서 쌤이 생각을 하자고 아까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과 나타나는 거 자라서 살아서 깨어나서 뭐뭐 하게 되다. 그다음 정도 앞에 형사부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enough to 동사죠. 동사하기에 충분히 라고 해석이 되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살짝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감정이와 판단이 페이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다시.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해석법입니다. 부사정법.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될 때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앞에 이제 이렇게 다음에 to 동사 나올 때였습니다.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must be, 임에 틀림이 없다, cannot be, 일리가 없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뭐뭐 해서 하니까 해서 뭐 이유, 감정과 판단의 이유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쪽을 이제 2, 3 두 개를 적었었어요. 그다음 4번에 보면 이제 결과죠. 뭐뭐 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동사하게 되다. 이렇게 할 때. 5번은 앞에 나오는 형사부사를 수식하죠. to가. 그래서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저 부사로 쓸 때 투부정사 해석법 봤습니다. 이제 투부정사 끝난 것 같죠? 그럼 총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투부정사 총복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투부정사 배웠던 걸 총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동사 앞에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사 앞에 to가 있죠? 동사 앞에 to가 있으면, 이 투부정사가 첫 번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면, 하기,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면, 그죠?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제 부사정법이죠.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낼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서, 하니까 라는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동사 하게 되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사 부사를 뒤에서 꾸미는 하기예라고 해석되는 게 있었어요. 자, 위치별로 기억하실까요? 자, 위치별로 살짝 한번 볼게요. 투 동사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뭐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 동사하는 것은 이다. 그 다음에 투 부정사가 이거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와 땡땡땡 이렇게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 투 부정사는 주어가 아니죠. 이거 부사정법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기 위하여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문장 맨 앞에 투 동사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네. 하는 것은 이란 주어로 쓸 때도 있고 하기 위하여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쓰일 때도 있죠. 그렇나요? 자, 그 다음에 딴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오면 이거 뭐였니? 동사하는 것을이죠. 동사하는 것을 이게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 동사 나오면 이거 뭐였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 이런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하나, 둘, 셋. 물론 하기 위하여는 부사적 용법이고. 자, 명사를 꾸미는 거는 지금 위에도 나왔으니까 명사 다음에 투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명사 이런 형사정법 쉽죠 이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아까 하기 위하여 살짝 봤죠? 이게 이제 형사정법 하기 위하여도 부사적 용법인데 앞에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투 동사 나오면 동사해서 하니까 동사하니까 슬퍼 기뻐 뭐라고 어리석다고 판단해 이렇게 해석하면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결과용법이죠. 결과용법 대체적으로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해라기보다는 앞에 무의주 동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라서 동사하게 되다. live 살아서 동사하게 되다.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하기예일 때 대표적으로 뭐 있었니? 앞에 나오는 형사 부사를 누가 꾸미면 투부정사 꾸미면 뭐니? 동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있었죠. 이게 투부정사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 복잡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꼼꼼하게 시간 아끼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복습까지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